여러분, 나이란 단순히 숫자일 뿐 인생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사주 속에 담긴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황혼기에도 빛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언젠가 꼭 만개한다는 사실. 지금부터 사주를 통해 그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1. 나이는 숫자, 사주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사회적 위치도 변화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이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주는 우리 삶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현재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힌트를 줍니다. 사주의 기본 구성 요소인 천간과 지지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의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주에 담긴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편재라는 기호는 젊을 때에는 물질적 성공이나 금전적 행운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연결의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사주 속 가능성은 우리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하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주는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와 경험들이 사주 해석에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 에너지를 활용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성장과 창조를 추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배움이나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과 정돈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성과물을 남기는 데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는 더욱 실감 나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주가 보여주는 가능성은 새롭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때인 거죠. 황혼기의 사주 특징 꽃피는 계절은 각자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미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50대나 6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재능을 만개시키기도 합니다. 사주에서는 이를 운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욱 특별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서 대운이라 불리는 흐름은 10년 단위로 바뀌며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들어서면서 재물운이 강해지거나 관운이 높아져 사회적 위치가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 느끼지 못했던 기운들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사주 속 숨겨진 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과 같죠. 또한 황혼기에는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성취와 도전의 시기였다면 황혼기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화 기운이 강한 사람은 황혼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과 창의적인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한편 사주에서 황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귀인의 등장입니다. 귀인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히 황혼기에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귀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절이 언제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각자 다르며 황혼기의 사주가 그 특별한 가능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3. 황혼기를 빛내는 사주 활용법. 사주는 단순히 운명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이 사주를 통해 삶을 더 빛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내 사주의 강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즉 목, 화, 토, 금, 수 중 어떤 기운이 강한지 파악하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나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활동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반면 금 기운이 강한 사람은 자신만의 기술이나 창작 활동에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사주의 수가 부족하다면 물과 관련된 활동, 예를 들어 강가 산책이나 물을 보며 명상하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혹은 토가 부족한 분이라면 정원 가꾸기나 흙을 만지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인을 만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황혼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귀인은 언제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주에서 귀인은 특정한 조건 아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인성 기운이 강하다면 독서 모임이나 강연 같은 지적인 활동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에서 제안하는 행운의 색과 방향을 활용해 보세요. 특정 색상이 기운을 높여줄 수도 있고 집안의 가구를 행운의 방향에 맞춰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 기운이 필요한 분이라면 금속 재질의 장식품이나 하얀색, 은색 소품을 가까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주 속에 담긴 가능성을 믿고 이를 활용해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는 단지 과거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되기도 하죠. 황혼기에 꽃피는 인생운,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황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